안녕하십니까.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이상훈입니다. 저희 35,000 개원 회원의 의견 또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액 예산제는 당연히 반대하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개원의 협의회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대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한번 우리나라 현재 상황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근데 대만은 인구가 지금 한 2,30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5,100만 정도 됩니다. 의사 수는 활동하는 의사는 대만은 한 4만 4천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한 12만 명, 그 남짓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총액은 우리나라가 이제 130조 전체를 합치면 한 130조 왔다 갔다 하고 건보 그 예산은 65조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 15년도가 한 70조 71조 요 정도로 형성돼서 가고 있습니다. 결론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반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인구가 쓰는 의료비 총액이 우리나라보다 반이 조금 넘어요. 결국은 대만 쪽에서 의료비 소비량이 전체적 총액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거죠. 총액이. 그럼 결국은 그 의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우리나라가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. 지금. 그런데도 대만 쪽이 이렇게 대만에서 아까 이렇게 좀 비관적인 그런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좀 잠깐 듣고 이제 감안하고 이제 저는 그 대만하고 이제 독일 쪽 얘기 조금 더 첨부해서 드리고 한번 총액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총액 예산제 자체가 이제 크게는 의료비가 막 증가되니까 그거를 수가는 무슨 방법이든 통해서 통제하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이게 보편적 의료를 해야 되니까 의료 소비량이 마구 늘어나니까 이 소비량을 또 통제해야 되는 거 둘. 세 번째로 그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공급량이 따라 늘어나게 되고 그 공급량은 또 과잉 진료를 포함해서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의료 공급량을 통제, 이 세 가지를 통제를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총 의료비를 절약하자. 이 중에 나머지는 좀 할 수 있는데 소비량, 아파서 병원 가는데 못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 소비량을 통제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. 그리고 보편적 의료처럼 병원의 문턱을 낮추면 낮출수록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총액 예산제라는 걸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독일에서 보면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도 보면은 이제 보험 체계가 이제 강제로 하는 법정 의료 보험이 있고 또 민간 의료 보험이 한 10% 있습니다. 독일은. 그래서 한 90% 정도가 가입하게 되는 월급이 한 500만 원 전후로 해서 500만 원 밑은 이제 법정 의료 보험에 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서 보편적 의료 혜택을 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간 소득이 48,000 유로 이상 되는 사람들은 민간 의료 보험을 각자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주적인 제도에 한 10% 열어놓고 이제 이 총액 계약제를 이제 한 90%에다가 쓰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독일은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가 89%나 차지하는 겁니다. 즉 국가가 예산을 다 해서 병원 짓고 뭐 다 해놓고 대부분의 의사는 이제 그냥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니까 개폐업이 없는 거예요. 폐업과 개업을 다 조절할 수 있어 국가가. 우리나라는 공공 비율이 6%입니다. 6%, 7%. 그리고 90 몇 프로고 우리 개원가 같은 경우에는 99%
다 그냥 민간 자본 아닙니까? 그러면은 개폐업이 엄청나게 자유롭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, 폐업은 망하면 닫아야 되고, 뭐 이전도 할 수 있는 거고, 뭐 이런 상황이 같이 겹치면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총액 예산제를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독일이 그렇게 막 들어가는 그 통제하는 늘어나는 그 의료비를 이제 잡기 위해서 총액 예산제를 열심히 했는데 2015년도에 독일의 총 의료비는 470조입니다. 우리나라의 인구는 거기는 8,100만이에요. 우리나라는 5,100만. 인구는 2배가 안 되고 활동 의사 수는 우리나라 의사보다 한 2.5배 정도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 합쳐도 130조인데 거기는 거의 500조 가까이 됩니다. 건강보험 쪽으로 하면 8배, 9배 되는 거고, 이제 우리가 총 의료비만 비교한다 해도 한 3.5에서 5배 사이라서 4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의료비 통제를 해도 총액 계산제로 해도 안 돼요. 독일도. 그럼 독일이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의료 만족도가 높냐? 안 좋,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거기도. 근데 그쪽은 국가가 그나마 또 89%를 공공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는데 결국은 통제하는 거는 독일도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500조 가까이 연간 의료비가 나가니까.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,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쪽, 이제 독일 쪽 그런 상황 보고 대만 쪽 보면서 그 대만의 그 총액 계약제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농구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진료량이 엄청 늘어난다. 진료량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수익은 자꾸 그 포인트 그게 상대적으로 줄어서 뭐 20명 이상 넘게 진료를 하면 진료비 50% 삭감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대만이. 그러면은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자꾸 줄고, 또 외래 방문객은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조절하려다 보니까 약을 많이 처방하게 되는, 그래서 약품비가 엄청 상승합니다. 그래서 약품비 상승 부분에 대한 거, 그리고 아까 뭐 만족도는 높다 그랬지만 의료 질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그 의료질이 보장됩니까? 대만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의사들 진료 시간 굉장히 줄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3교대 근무하는 병원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들의 수익이 적으니까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. 그러면 차라리 조금이라고 조금 벌자, 뭐 이런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총액도 못 잡고, 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 총액보다는 일단 대만이 의료비는 좀 더 쓰는 거거든요. 국민들도 불편하고 그 공급자인 의료인도 힘들고 또 통제도 잘 못한 건 아닌가, 이런 반문이 좀 생깁니다. 오직 국민 건강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. 그런 국민 건강이 자꾸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거나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진짜 비극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, 앞으로 이런 총액 예산제를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, 이렇게 우리 개원이 협의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